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퇴를 한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 시점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자체가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바로 인선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중에 하태훈 교수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차기 법무부 장관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총 3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 현재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입니다. 이들 셋 중에서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전해철 의원은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으로서 도전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온 상태이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별건의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출신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태훈 교수가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국 장관도 검찰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많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태훈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다크호스는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또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 확인은 그들을 더 밀어붙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태훈 교수가 나타나든 혹은 다른 그 누군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중하게 검찰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검찰 개혁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하태훈 교수가 될지 누가 될지 법무부 장관 하마평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일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올라갈 수 있기에 아직은 기다리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편 한인섭 교수는 앞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이 극심했을 당시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대체할 인사로 검토했다는 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다만 한 교수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조 전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한 교수였다. 조 전 장관, 한 교수와 함께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인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또한 일각에서 거론되나 안 교수는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적이 있다. 김혜숙 수석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데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도 재직했던 이력 등으로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이은 셀프검증, 돌려막기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청와대, 정부 인사들의 사의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중폭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총리실 측이 부인하긴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일왕 즉위식 참석 후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 또한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리는 이달 말이면 재임 기간 2년 5개월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다. 여권 안팎에선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거나 서울 종로와 같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출마해 승리로서 당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당내 세를 키워 다음 대선을 바라볼 것이란 관측이 있다. 특히 11월 9일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이때를 전후한 인사단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혁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던 만큼 청와대 개편 또한 개각과 맞물려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와대 분위기는 이런 전망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전국 안정화가 필요한 만큼 오히려 이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정부 인사 개편의 시기나 규모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